당 안팎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을 모셔야 한다 이 목소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도 좋고 뭐 지금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결국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총의를 모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모으자 이런 겁니다. 한덕수 대행 추대로는 이틀 전인 지난 6일 중진회동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권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등장한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덕수 차출 카드가 거론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관세 전쟁 속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통상 전문가라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굉장한 장점이 될 것이다. 전북 출신이라는 점도 중도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대행의 카드를 차출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덕수 대행에게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문외한과 경제 전문가. 경제 문외한은 이재명 대표, 경제 전문가는 한덕수 대행. 그리고 국내 조폭과 국제 신사. 국내 조폭은 이재명 대표, 국제 신사는 한덕수 대행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전에 올렸던데요. 안동 출신 막사니. 이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주 출신의 잘사니. 이건 한덕수 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조인 출신 대통령들이 많았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 전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꺼내볼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송건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많은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했죠. 네. 근데 실제로 경제인 출신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시피 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물 경제입니다. 어떤 국가 경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지금 워낙 뭐 한미 통상 마찰도 있고 또 미국 네. 대사도 지냈고 하니까 이 한덕수 대행이 새로운 카드로 부상이 되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인재난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대선 때마다 사람을 외부 인사를 계속 찾아요. 대선에 있을 때마다 찾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할 때도 그때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네. 그 출마설이 있었어요. 네. 영입설도 있었고 실제로 네. 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때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동안 여러 명의 그 정치권 밖에서 뭐 경제인이나 관료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있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거의 다 이제 현실 정치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게 실패를 한 이유가 보면 오랜 기간에 검증을 거쳐요. 대선 기간 동안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짧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아마 결심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후보 경선 안에 들어가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 입장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관건이죠. 그러게요. 뭐 국정을 이제 대선까지 좀 지켜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거다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로 역대 5개 정권에서 중용된 인물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공직 인생 50년 마지막 도전 될까?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부 차관 지냈고요.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면서 모두 5개 정부의 고위직을 역임한 경제와 통상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하기도 했고 각계각층의 미국 인사들과도 두루 소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지금 이 위급한 정세 속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적임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관료 출신이라서 무색무취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지난 국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TMF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해 총리.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떤 통계입니까?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윤희찬 변호사님,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항마를 좀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왔던, 그리고 또 전문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한덕수 대행이 좀 유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장점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지 여부는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거지만 어쨌든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뭐 야당의 일부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량도 역량이지만 여러 가지 그간의 언행에 비춰 볼 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력전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선 국면마다 각 당은 영입 인재에 또 공을 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경선 절차에 참여한 이후에 당원이나 국민적 판단을 받으면 저는 그분이 이재명 대표와 경쟁력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1순위고 나머지 후보들이 2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은 이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영입이 안 되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 2순위 분들끼리 경쟁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반기문 저 유엔 총리 경우는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네. 한기현 총리 이전에 보면 반기문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뭐 충청대망론, 충청권이었고 그다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인맥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드랍했죠. 네.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 분들은 마치 이순인 것이냐 이렇게 오판을 불러일으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 특장점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각각의 장점을 갖고 국민적 평가, 당원 평가를 받게 되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미 지금 여당에서 후보군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꽤 많은데 지금 이 와중에 한덕수 대행 영입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각자 중진회의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각자 의원들이 볼 때 현대 시대 정신은 현재 시대 정신 내지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워서 이길 분은 이분이다라고 같이 판단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관세 전쟁, 그다음에 무역 질서 재편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또 외교 문제 이런 문제 관련돼서 사실 실무와 이론에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추천하는 분들은 현재 시대 정신은 이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의 각자의 의견을 다 취합한 모든 분들이 나와서 짧지만 경선을 거쳐서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그분을 다 아마 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의 뭐 장점으로 꼽는 것들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 공세에 살아 돌아왔다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권력 분산형 개헌을 지금 다음에 핵심 의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평가도 지금 한덕수 대행에게는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관건은 한 대행의 의중이겠죠. 과거 2017년 황교안 대행 역시 추대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황 전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궁금한 대목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송권 본부장님, 또 다른 경제통 출신인 최경환 전 기획부 장관도 출마를 굳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박계 인사 한 20명 정도에게 권유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조만간 복당 신청해서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때 뭐 친박계 좌장 이렇게 네. 불렸죠.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은 낙선을 했습니다. 결과 안 좋았죠. 예,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가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박심,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중이 실려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뭐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뭐 힘을 실어주거나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최경환 전 부총리의 개인적인 입장인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출마를 지금 검토를 하고 뭐 막바지에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친박계에서 한 20명 정도가 뒤를 받쳐주는 것은 친박계의 목소리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그 정도 이제 의미를 가지면 될 것이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